오늘의 이 자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진행되었었던 내포 신도시 1차 7개년 계획이 지난해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300만 평의 도시 건축 면적에 우리가 1단계 공정으로 목표했었던 목표치를 초과해서 우리는 1단계 내포 신도시 도시기반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올해와 내년 2단계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제 건물들이 1단계에서 행정타운과 상업지구, 이주자택지, 이 옆에 약간의 복합 주거 단지에 대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도시가 국민들께 또 도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21세기 새로운 도시 문명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고, 이 도시에 대해서 오무도시에서부터 도시의 개념을, 그린시티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받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 도시에다가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좀 가고 있는 건지, 또 2006년이 그 상황으로 지금 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재조정해야 될 대목은 혹시 없는지, 또 300만 평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에 가장 기본 뼈대가 되고 있는 기본 인구 계획을 10만 명을 목표로 우리가 인구 계획을 목표로 놓고 도시에 대한 계획에 들어갔는데, 그 10만에 대한 인구의 적정 규모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목표는 제가 지난 민선 5기 동안 도청 이전 사업을 하고 지나온 4년 동안 많은 분들은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해달라, 대형 백화점을 유치해달라, 교육으로서 전국에 제일 교육시설을 유치해달라, 대학을 유치해달라,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인구 10만의 도시에 그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제가 지시했던 건 홍성 예산, 더 나아가서는 1시간 거리대에는 천안 아산의 일부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내포 신도시 이 300만 평의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이 도시의 핵심은 도청, 교육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능이 이 도시에 꺼지지 않는 발전과 도시 기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의 기본 출발이 장차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광역적 도시계획 속에서 이 도시의 위치를 좀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 역세권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과 내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포시가 유치하고 있는 이 권역의 전체 사람들의 살림 형편과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또한 그들이 삶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이 광역적 질서 내에 사람들은 어떠한 도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개념을 한번 다시 잡자고 제안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시의 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는 도시의 인구 목표와 그 인구 목표에 따른 도시의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도시 문명에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을 때 이 도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기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세종시 2200만 평의 계획도시 2030년까지의 50만 목표, 30만 했나요? 50만 했나요? 장차로는 게 70만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계획 내에서의 세종시 내에서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고민과 내포 신도시 내의 도시 내의 이동과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느냐, 다 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기반한 열 병합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다시 또 수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경들이 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개념을 성립하는데 얼마나 영향과 타격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도시는 새로운 21세기 도시 문명의 리더 그룹으로서 도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도시가 좀 이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쁘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디자인이 울긋불긋 디자인 못 보던 거 그냥 보는 것이 이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패턴의 삶들을 요구하고 그들의 삶의 요구가 이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더 분명해야 되겠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할 때라야만 우리가 시장 조성을 하든 상가단지를 조성하든 마트를 조성하든 거기에 디자인 개념이 적용이 되지,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만 자꾸 강조를 해버리니까 제가 뭐 남의 도시를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 쭈삣동동섬 같은 그런 개념의 디자인을 가지고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 누가 어떻게 어떤 삶의 공간이냐를 좀 놓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철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홍성 읍내의 전통 시장 상권과 우리 전통적인 로컬 푸드 시스템을 결합하고 있는 어떤 유통 체계와 상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우리의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따라서 사실상은 상가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는 조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목표와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것 없이 디자인만 자꾸 강조해야지는 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디자인, 그 도시 디자인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삶의 어떤 방식의 삶을 좀 살아가고 갈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좀 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1차 년도 7개년 계획을 지난해 말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비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오늘 유추식 겸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고민을 한번 좀 상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제 고민이 있었다는 좀 말씀 좀 올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도시 초기에 이 도시가 처음에 설계되었었고 기반 구성에 있어서 하여튼 원안을 지키려고 도지사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관구에서부터 도시의 녹지축에서부터 그리고 그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도시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거기에 잘 원칙에 어긋나지, 원래의 설계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그 개발 회사들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도시가 왜곡되지 않도록 저는 그걸 지키느라고 나름 계속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점검을 좀 우리 교수님들이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자문단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좀 더 좀 상의가 되어서 이 도시에 대한 총 감독자를 꼭 좀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셔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누군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책임자가 좀 있어야만, 그래야만 좀 더 책임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지사가 뭐 몇 번을 바뀌든 이 도시 설계자는 일관된 컨셉으로 도시가 좀 갈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또한 고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튼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